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HLB와 HLB 사이언스 합병 소식, 그리고 앞으로 주가의 핵심 관문인 43,000원 회복 여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 가격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화살표 신호는 매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적 흐름상 매수 반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일시적으로 또 4만원 돌파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쉽게 1.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이번 합병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투자 심리 회복과 신약 개발 역량 강화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HLB가 그토록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어제 영상에 담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LB는 항암제 개발사잖아요.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자회사 엘레바, 리라프그라티닙 핵심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제에 집중된 구조가 늘 부담이었고 투자자들에게는 재무적 리스크가 최근에 계속 부각됐습니다. 이번 합병은 단순히 R&D 역량 통합을 넘어서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경영 효율화까지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불안하게 보던 부분들을 덜어내고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계 창구에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기존 파이프라인 항암제에서 펩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 물질로 확장되면서 폐혈증, 대사질환, 면역질환 등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HLB에겐 주가 상승에 가장 필요했었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번 합병 관련된 내용은 본질적으로 파이프라인 다각화와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있습니다. HLB 사이언스의 후보 물질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수출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룹 차원에서도 문어발식 투자보다는 구조 개편을 통해서 좀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HLB는 최근 몇 년간 12전환 사채, 또 FDA 지연, 재무 부담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심화됐고,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심 입장에서도 놓고 보더라도 HLB를 매수할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시장까지 너무 좋아지니까 시장에선 HLB를 관심이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HLB에겐 중장기적으로 항암제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건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과 또 성장 모두를 위한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합병 이후에 HLB는 단순히 항암제 기업이 아니라 다각화된 신약 개발사로 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서서 HLB 생명과학과의 합병보다는 지금의 HLB 사이언스의 합병은 좀 더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HLB 주가는 바닥권에서 반등하면서 단기 이평선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차트를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가격이 가격 이동 평균선 위로 상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5위평과 12평은 내리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50, 22평은 정배열로 돌아선다라고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상승 추세대 하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N장 패턴 구조로 간다면 45,000원 정도까지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어제 꼬리 달면서 양봉 전환했기 때문에 이 하단 영역이 보다 좀 더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하단 영역이 좀 더 안정해졌다, 견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HLB는 오늘 4만원 돌파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는 4만원 돌파를 기정사실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4만원 돌파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단계,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가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43,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43,000원이냐? 바로 직전 고점 영역 9월 5일날 만든 가격입니다. 고가가 43,100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43,100원을 넘어서야 되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는 4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가격선을 제가 43,000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43,100원이 정확한 가격인데 제가 43,000원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43,100원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을 넘어서지 않았을 때,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를 지금부터 볼 건데, 우리가 지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FDA로부터 2차 승인이 불허 결정 났을 때 바로 하한가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바로 여기죠. 네, 이 구간인데, 자,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저점을 기록하고 이렇게 반등 나왔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자분들 꼭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가격을 못 넘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3월 28일 고가가 얼마였냐면요. 바로 61,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월 8일 고가 보세요. 59,6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무슨 얘기죠? 여기 고점을 여기가 못 넘어가니까 여기는 박스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여기는 박스권이야 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HLB 주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고 내려오느냐, 그리고 여기 직전 저점들을 다시 한번 경신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점들을 경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야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점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박스권이네. 그러면 저점 경신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저점 경신이 나타난다? 자칫 잘못하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HLB를 5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비중을 줄였던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43,100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국은 얘 박스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기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여기가 박스가 확인이 되고 여기가 강하게 넘어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여기 박스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박스 확인하러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 저점들이 경신되면 안 되겠죠. 경신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박스 하단 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같은 실수들은 반복해서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이 단순히 그냥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야겠고요. 그것은 가격으로 보면 결국 43,100원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43,100원을 뛰어넘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43,1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돌파하면서 여기에 하단 영역 J타라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합병 뉴스가 크게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HLB 재무적 리스크 해소, 또 R&D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박자들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남은 비중들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월달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이 잘 이어진다면 HLB는 47,000원 수준으로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43,100원을 반드시 넘겼다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HLB 주주분들 이런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HLB는 잘 못 가지만 다른 쪽에서 너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있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시장이 그만큼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여러분들이 순환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고 갈등이고 내가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들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HLB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화살표 신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문자로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자 또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업종이 강세였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2차 전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차 전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없는 분들은 종목과 또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들을 잘 공략할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이어질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40-50%가량 올랐던 것처럼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HLB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흐름에서 조금 나아지고 있고, 또 HLB 측에서도 또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런 위험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현명한 판단들이 투자 여러분들의 또 희망을 갖게 하니까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또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을 잘 활용하셔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